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부시구 17년 2명의 평범한 병사가 수행한 임무죠. 정확히는 1차 세계대전 중인 4월 6일의 일입니다. 1춘명의 병사들이 확실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2명의 상병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동이 트기 전 적진 군마이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 참호와 전장, 그리고 죽음의 계곡을치나. 이것은 우정과 희생,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영국군 병사가 드문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있죠. 봄날 오후 나무 아래 누워서 말입니다. 그 평화는 하사관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깨집니다. 블레이크 자네, 호출리야. 당장 한 명 골라. 장비 챙겨서 지휘소로 보고하도록. 브레이크는 스코필드를 선택합니다. 이미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이네요. 이 전쟁을 충분히 겪은 그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붐비고 진흙함인 영국군 첨호를 지나갑니다.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지친 병사들을 밀치고 지나가죠. 블레이크가 음식 농담을 하는 동안 스코필드는 침묵을 지킵니다. 휴가가 취소되고 칠면조도 없다고 불평하면서요. 장군들이 부를 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스코필드는 송전투에서의 쓰러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소 안에는 에린모어 장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의 무게를 무겁게 짊어진 사람이죠. 그는 왜 오늘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바로 설명합니다. 조셉 블레이크 중이 말이야. 지금 그들은 내일 동틀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2개 대대 총 1,000명의 병력이지. 그들은 적의 방어선을 뜨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어. 독일군이 완전히 패배하여 후퇴한다고 믿고 있지. 겁먹고 본국으로 도망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항공정찰이 방금 끔찍한 진실을 밝혔다. 오늘 아침 찍은 사진들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그건 함정이야. 독일군은 전략적으로 철수한 거야. 그들은 3마일 후방에 새롭고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어.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의 포보병 방어시설이지. 공격하는 누구든 학살당할 야전 요새야. 맥혔지. 대령은 그곳에 뭐가 기다리는지 전혀 몰라. 그는 적을 몰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신선이 끊겨서 그에게 경고할 수가 없다. 독일군이 떠나면서 모든 통신을 끊어놨거든. 자네가 이 명령서를 맥켄지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적진 9마일을 가로질러 에쿠스트 마을에 도달하도록. 무인지대와 버려진 독일군 진지를 통과해서 근처 크루아지 우드에 있는 대대를 찾아라. 에쿠스트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마일 지점이다. 내일 아침 공격을 취소하라는 이 명령을 전달해. 실패하면 완전한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단 몇 분 만에 2개 대대 전체를 잃게 될 거야. 자네 형도 그 1,600명 틈에서 죽게 되겠지. 조설 블레이크는 확실한 죽음으로 돌진하게 될 거야. 스코필드는 이것이 자살의 의미임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는 솜 전투에서 살아남았기에 결말을 알고 있죠. 그는 무인지대를 건너기 전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거절합니다. 형이 지금 당장 그를 필요로 하니까요. 1분 1초가 급하고 블레이크는 어떤 지체도 감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결심은 모든 주의와 상식을 압도합니다. 장군은 그들이 떠나기 전 키플링을 인용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든 왕자로 오르든 혼자 여행하는 자가 가장 빨리 여행한다. 하지만 한 명이 살아남지 못할까봐 둘을 보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은 위험한 여정을 위한 보급품을 받습니다. 지도, 손전등, 수류탄, 그리고 간식 몇 개. 레슬리 중위가 경로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내립니다. 서쪽 참호를 따라 속히올 거리로 가서 북서쪽으로 전선에 있는 파라다이스 골목으로 계속하라. 가장 좁은 구간을 맡고 있는 요크 연대를 찾아. 대남이라 호의 보이겠지만 거기서 건너도록 해. 블레이크는 정말 둘뿐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합니다. 적은 인원이 더 빨리 움직인다. 일반적인 이동 흐름을 거스르며 혼란을 일으키죠. 구호소로 실려가는 구상병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한 하사관이 길을 잘못 들었다며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레슬리 중위가 어두운 냉수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친구를 잃은 사람입니다. 독일군은 떠나지 않았어. 최근에도 부하들을 잃었지. 불과 이틀 전 철조망 보수 작업 중에 말이야. 그들은 불과 이틀 전 벌집이 되었어. 방어 진지를 수리하려다 기관총 세례를 받았지. 그는 이 모든 게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가 전적으로 올 겁니다. 상부는 조용한 밤 하루가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레슬리는 쓰라린 경험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 그는 경로를 알려줍니다. 우리 측 철조망 장애물을 통과하는 길을 설명하죠. 죽은 말들을 지나 철조망 틈새로. 어둠 속에서는 악취가 길잡이가 될 거야. 2번째, 라인에서 절하고 있는 남자를 찾아. 영원히 무릎 꿇은 자세로 얼어붙인 시체 말이야. 독일군 참호는 그 너먼 모팔 고피아드 지점에 있다. 총에 맞으면 해지기 전에 기어 돌아와. 오늘 밤 어두워질 때까지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베남에 구조하러 무인지대를 건너는 사람은 없어. 기적적으로 건너간다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게
조명탄을 쏘아 올려 그는 마지못해 조명탄 총을 건넵니다. 독일 놈들에게 장비 뺏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블레이크가 먼저 넘어가고 스코필드가 주저하며 뒤따릅니다. 미인보다 연장자 먼저지. 블레이크가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지상이 구현된 지옥입니다. 서부전선이 급근직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무인지대가 끝없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분화구와 죽음으로 가득 천달 표면 같은 풍경, 폭격으로 파헤쳐지고 진옥투성가된 수년간의 폭격이 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병사들과 말들의 시체가 위험한 앞길을 표시합니다. 영국군도 독일군도 모두 똑같이 죽어 있습니다. 침묵은 실제 전투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포탄도 기관총도 없는 기한 고요함. 그들이 내는 모든 소리가 황량한 황무지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정잡 속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그들은 이제 대나베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텅 빈 산루기의 들판을 건너는 두 개의 작은 점. 발을 잘못 디디면 분화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20피트 깊이라 빠져나올 수 없죠. 아니면 독일군이 도처에 남겨둔 부비트랏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류탄과 묻힌 포탄에 연결된 철선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시험하며 나아갑니다. 인계철선과 불안정한 집안을 살피면서요. 죽은 말들이 첫 번째 경유지를 성공적으로 표시합니다. 본볕 아래 부풀어 오르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독일군 철조망에 손을 베입니다. 녹슨 셰프키의 피가 섞입니다. 블레이크는 다음번 혼자 하는 활동 전에 나을 거라고 농담합니다. 둘 다 웃게 만드는 저속한 농담이죠. 잠시나마 긴장을 풀기 위한 블랙 유머입니다. 지속되는 공포를 견디는 병사들의 유일한 방법이죠. 그들은 부분적으로 무너진 오래된 갱터 참호를 발견합니다. 몇 달 전 실패한 진격대의 영국군 진지입니다. 잠시나마 적의 관측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휴식을 취합니다. 마침내 머려진 독일군 최전방 참호에 도착합니다. 텅 빈 참호가 기이한 완전한 침묵 속에 그들을 맞이합니다. 블레이크의 낙관론이 솟구칩니다. 그들이 정말 떠났어. 참호는 정말로 비어있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아주 최근까지 독일군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부주의하게 흩어져 있는 신선한 보급품과 장비들, 아직 상하지 않아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독일군 참호는 인상적일 정도로 잘 만들어졌고 깊습니다. 영국군의 진흙투성이 대피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숙소, 어떤 곳에는 침대와 제대로 된 가구까지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우유와 독일군 전투식량까지 발견합니다. 신선한 우유 한 양동이와 통조림들. 그는 배가 고파서 남겨진 음식에 유혹을 느낍니다. 그들은 본진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이것 좀 봐. 쥐약까지 있어. 독일 놈들이 우리보다 더 조직적이라니까. 그때 경고도 없이 재앙이 닥칩니다. 블레이크의 호기심이 그를 위험으로 이끕니다. 블레이크가 지하 벙커에서 철선을 건드립니다. 그의 발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낚시줄에 걸립니다. 구조물 전체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터집니다. 독일군이 떠나기 전 모든 것에 부비트렛을 설치했던 겁니다. 스톤에 흙과 목재가 무너져 내립니다. 천장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붕괴합니다. 스코필드는 기절하여 무거운 잔해 아래 묻힙니다. 잔해가 떨어지면서 그의 세상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블레이크가 숨막히는 먼지와 어둠 속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깨우려 노력합니다. 독일군 참호 시스템 전체가 그들 뒤에서 무너집니다. 영국군을 생매장하기 위한 고의적인 함정입니다. 그들은 갱도 입구를 통해 간신히 햇빛 속으로 탈출합니다. 기침하고 피 흘리며 오물을 뒤집었을 채 머지를 덮어쓰고 흙과 잔해를 토해냅니다. 군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완전히 검기에 그을렸습니다. 그 함정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영원히 생매장 당할 뻔했으니까요. 스코필드는 블레이크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공포와 충격이 그의 평정심을 압도합니다. 왜 이 임무에 나를 골랐어? 왜 나를 이 악몽 같은 여정에 끌어들인 거야? 블레이크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몰랐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뭔가 단순한 일일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일일 줄 알았어. 보급품을 가져오거나 후방으로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 같은. 이 발틈은 두 사람 모두 벼랑 끝에 몰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계를 넘어선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해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임무는 그들의 우정보다 더 크니까요. 태양을 이용하여 그들은 에쿠스트 마을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남동쪽으로. 풍경은 독일군의 철수로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시행된 초토화 정책입니다. 어디를 봐도 파괴된 대포와 무너진 참호뿐입니다. 독일군은 군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체리 과수원 전체가 의도적으로 베어졌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져 썩여갖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다양한 체리 나무 종류를 설명합니다. 램버트, 드크, 커스버트, 히넨, 몽모람씨, 고향 집에 어머니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몇 그루 안 되지만 그들에겐 소중한 나무들이죠. 그는 5월에 눈처럼 모든 것을 덮는 꽃들을 묘사합니다. 고향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영조와 함께
하루 종일 체리를 따던 추억, 공포 속에서 느끼는 순수한 인간의 순간입니다. 아직 어딘가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상기시켜줍니다. 돌이 써면 나무가 다시 자랄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남겨진 씨앗의 새로운 나무들이 결국 전보다 더 많은 나무가 생길 거야. 그들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버려진 농가를 지나갑니다. 독일군 폐잔병이나 부비트랏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집은 비어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입니다. 스코필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머리 위로 공중전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기관총 소리. 누대의 영국군 비행기가 한 대의 독일군 비행기와 교전 중입니다. 구름 사이로 얽히고 섞이는 세계의 점. 누가 이기고 있어? 춤추듯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며 블레이크가 묻습니다. 우리인 것 같아. 스코필드가 말합니다. 2대1이니까. 독일군 비행기가 격추되어 농가로 추락합니다. 연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들이 확인해보니 조종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불타는 잔해 속에 갇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죽어가는 적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결국 그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이 연민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순간이 비극이 되는 순간, 독일군이 갑자기 숨겨둔 칼을 꺼냅니다. 적에 대한 그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그는 죽기 전 블레이크의 복부를 깊이 찌릅니다. 칼날이 자루까지 박힙니다. 스코필드가 조종사를 사살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많은 죽음을 받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스코필드는 필사적으로 치열을 시도합니다. 양손으로 상처를 누르면서요. 그는 블레이크를 구호소로 업고 가려고까지 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는 친구를 들어올리면서. 하지만 블레이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빠르게 꽂아갑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얇아집니다. 멈춰. 제발 멈춰. 아파. 그가 애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블레이크는 부탁을 남깁니다.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어머니께 편지 써줘. 난 무섭지 않았다고. 모든 병사가 어머니가 믿어주길 바라는 거짓말이죠.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해줘. 엄마랑 아빠 그리고 형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스코필드에게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형을 구해야 해. 형을 구해줘. 내 형을 구하고 일천명의 용감한 병사들을 구해줘. 내 잃게 죽음당하게 두지마. 스코필드는 생면이 꺼져가는 친구를 안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처 불타는 헛간에서 떨어지는 불티에 둘러싸인 채 제가 눈처럼 그들 주위로 떨어집니다. 블레이크가 말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난 발에 그가 시작하지만 끝내지 못합니다. 말 좀 해봐. 블레이크가 애원합니다. 길을 안다고 말해줘. 마지막이 오기 전 나누는 마지막 대화. 스코필드는 남동쪽 에코스트로 가는 경로를 읊습니다. 마을을 지나 크로아지 우드 너머로. 블레이크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순간의 작은 위안. 이제 스코필드는 홀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계속 가느냐,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느냐, 계속 전진하느냐, 안전하게 돌아가 살아남느냐. 그가 멈춘다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은 죽은 자에 대한 것이라도 약속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친구에게 맹세했습니다. 블레이크의 형은 여전히 새벽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1,600명의 병사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전해주기 위해 블레이크의 반지와 유품을 챙깁니다. 인식표와 개인 소지품들을 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충격과 슬픔에 잠겨 비틀거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두 사람 목계를 제일 사러지고 홀로. 영국군 부대가 트라우마에 빠진 스코필드를 태워줍니다. 새로운 독일군 방어선으로 이동 중인 병사들입니다. 스미스 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에쿠스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럭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부상병들과 보급분 사이에 자리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농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교들과 전쟁에 대한 블랙 유머들, 독일군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정말 후퇴하는 건지 토론합니다. 어떤 이들은 함정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돌파구를 희망합니다. 농담 덕분에 스코필드는 잠시 슬픔을 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블레이크에게로 돌아갑니다. 한 병사가 그에게 어디로 왜 가는지 묻습니다. 스코필드는 1,600명의 병사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뒤따르는 공감 어린 침묵이 무겁습니다. 파괴된 다리 때문에 스코필드는 다시 걸어야 합니다. 부대는 6마일을 우회해야 하거든요. 스미스 대위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헤어지기 전 그의 마지막 경보입니다. 맥케츠 대령과 있을 때 반드시 목격자들을 두도록 해. 어떤 장교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명령과 상관없이 싸우고 싶어 하지. 그들에겐 승리의 영광이 병사들의 목숨보다 중요해. 스코필드는 적의 포화 속에 강을 건넵니다. 에쿠스트 일부를 여전히 점거 중인 독일군 패잔병들이 있습니다. 총알을 피하며 급류에 휩쓸려 익사할 뻔합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물살이 빠릅니다. 그는 건널목에서 멀리 하리로 떠내려갑니다. 반신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면서요. 밤이 내릴 무렵
그는 에쿠스틱 페어에 나타납니다. 지치고 얼어붙고 완전히 방향을 잃은 채 마을은 조명판으로 밝혀진 악몽 같습니다. 독일군 포격으로 여전히 불타고 있는 건물들, 폭격 맞은 폐허 속에서 그는 숨어있는 프랑스의 여인을 발견합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린 젊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해진 마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처음에 그를 독일군이라 생각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식량과 물을 그녀에게 줍니다. 블레이크가 찾았던 것들과 자기 자신의 보급품까지 부드럽게 의미 없는 시를 눕히며 아기를 달랍니다. 오래전 배웠던 동요입니다. 에드워드 리어의 점볼리스가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들은 채를 타고 바다로 나갔더랬지. 절대적 공포 한가운데서 피어난 초현실적인 다정함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맺어진 인간적인 유대. 여인은 그에게 안전하게 있으라고 애원합니다. 독일군이 도처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새벽이 오고 있고 병사들이 죽게 될 테니까요. 폐허를 지나다 독일군에게 발각됩니다. 조명탄이 그의 실루엣을 완벽하게 비춥니다. 불타는 건물들 사이로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무너진 벽과 잔해 사이를 달리며 그는 잔혹한 전투 끝에 독일군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백병전. 마침내 마을 너머 어둠 속으로 탈출합니다. 그의 몸은 탈진과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강가에서 영국군 병사들이 웨이파링 스트랜저를 부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몰 위로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죽음과 고향에 대한 잊히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움이요. 나는 가련한 나그네라네. 그들이 노래합니다. 스코필드는 자신에게 한순간의 평화를 허락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 찬송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병사들은 데번스 연대입니다. 드디어 대대를 찾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물리적 타격처럼 그를 강타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맥혀지 대룡의 위치를 향해 참호를 달립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병사들을 밀치고 지나가며 병사들은 이미 세력 공격을 위해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첫 번째 파도가 사격 발판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맥혀지는 스미스가 경고한 딱 그 사람이었습니다. 임박한 승리를 확신하는 대령. 승리가 손에 닿았다고 확신하는 영광에 굶주린 장교. 이번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스코필드의 긴급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공격 준비하느라 바빠서 들으려 하지 않죠. 독일 놈들은 도망치고 있어.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해. 우리가 마침내 놈들을 군지로 몰았어. 스코필드는 목격자들 앞에서 맥켄지에게 당장 명령서를 읽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가 편지를 전할 때 지켜보는 장교들. 첫 번째, 병력은 이미 참호 위로 올라갔습니다. 병사들이 이미 무인지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마침내 명령서를 읽고 즉시 공격을 취소합니다. 진실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 일그러집니다. 호루라기가 울리고 병사들에게 대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불과 몇 분을 남기고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확실한 죽음에서 구해졌습니다. 제때 전달된 메시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조셉 블레이크 중위를 포함한 일부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파도를 제때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맥켄지는 잃어버린 영광에 스시를 하며 스코필드를 물러가게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죽은 자들의 들판에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 스코필드는 필사적으로 부상자 분류소를 뒤집니다. 부상자와 죽어가는 이들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며 부상자와 사망자들 사이에서 블레이크의 이름을 부릅니다. 블레이크 중위님, 블레이크 중위님, 어디 계십니까? 마침내 그는 살아있는 블레이크 중위를 발견합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습니다.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끔찍한 소식을 나누게 될 두다섯 사람. 블레이크는 스코필드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영문을 모르니까요. 왜 이 상병이 자기를 찾는지. 스코필드가 동생 톤을 언급하자 블레이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톤이 여기 있나? 그럼 걔는 어딨어? 이제 스코필드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말해야 했던 가장 힘든 말들. 톤은 고통 없이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위안이지만 그게 그가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코필드가 조용히 터붙입니다. 스코필드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편지로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톤이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주겠다고. 블레이크 중위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새기며 그에게 감사합니다. 동생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스코필드는 마침내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임무 완료, 약속 이행. 처음 시작했던 것과 같은 평화로운 장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는 아내와 두 아이. 이 악몽 같은 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는 아내와 두 아이. 그가 두고 떠나기를 그토록 싫어했던 가족. 임무는 완료되었고 일명을 구했습니다. 블레이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블레이크의 목숨과 스코필드의 순수함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전투, 또 다른 임무가 있겠죠. 개인의 희생과 상관없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9마일을 건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했고 블레이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형과 선 600명의 병사를 구했습니다. 이것으로 출구 시십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용기와 우정, 그리고 전쟁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